자,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 바로 머크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약사 중 하나죠. 인류를 수많은 질병에서 구한 그야말로 혁신의 역사를 쓴 위대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인이 회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절벽, 그 아찔한 끝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인, 머크의 생존을 건 싸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머크가 처한 상황을 딱 한 장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키트루다라는 약 하나가 머크 전체 매출의 무려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회사의 심장이자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 숫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도대체 어떤 절벽일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고요? 그 절벽이 얼마나 아찔한지를 제대로 느끼려면요. 먼저 머크가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올라온 위대한 기업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면서 쌓아올린 그 신화, 그 시작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머크의 130년 역사를 보면요. 이건 뭐 거의 인류와 질병의 전쟁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1891년에 독일 약국의 작은 미국 지사로 시작해서 20세기에는 페니실린 대량 생산을 이끌었죠. 이게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겠어요? 그리고 1987년에는 맥티잔이라는 치료제를 아프리카에 전량 무료로 기부하면서 강변실명증이라는 끔찍한 병을 사실상 퇴치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조코나 자누비아 같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블록버스터 신약들로 세상을 바꿔왔죠. 바로 이 말이 머크라는 회사의 정체성, 그 DNA를 보여줍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맥티잔 기부 프로그램은 이 철학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전설적인 사건이죠.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그 사명감, 바로 이게 머크를 거인으로 만든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바로 키트루다 제국이 탄생하면서죠. 그런데 말이죠.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어둡고 거대한 위협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키트루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이게 바로 면역 항암제라는 건데요. 기존 약이랑은 개념이 아예 달라요. 암세포를 직접 도구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는 우리 편 군대, 즉 면역세포를 딱 깨워서 저기 암세포가 있으니 가서 공격해 하고 명령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거죠. 기존의 화학 항암제랑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옛날 항암제는 뭐랄까 융단 폭격 같은 거였잖아요. 암세포도 죽이지만 우리 몸의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하니까 부작용이 엄청났죠. 그런데 키트루다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훨씬 더 정교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게 한두 가지 암에만 듣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폐암, 피부암, 위암, 수십 가지 종류의 암에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야말로 의사들이 꿈에 그리던 꿈의 항암제가 현실이 된 겁니다. 이 엄청난 혁신은 키트루다를 단숨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즉 글로벌 넘버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머크는 정말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죠. 하지만 모든 제국에는 그림자가 들이우는 법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폭풍이 이미 코앞까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028년 특허 절벽. 제약업계에서 특허가 만료되는 순간을 절벽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회사 매출의 거의 절반을 책임지는 약의 독점 판매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거대한 절벽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머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전면전에 돌입해야만 하죠. 그렇다면 이 절벽을 넘기 위해 그들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머크의 전략은 아주 명확한 투 트랙입니다. 첫 번째는 2028년까지 어떻게든 키트루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끌어모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번 돈을 실탄 삼아서 키트루다의 왕자를 물려받을 차세대 구원투수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머크는 그 수십조 원에 달하는 미래를 어디에 걸었을까요? 그들의 거대한 도박, 그 두 개의 희망이 될 후보들을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팅 금액입니다.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5조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과연 머크는 이 돈으로 무엇을 손에 넣었을까요? 바로 소타터셉트라는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희귀병 치료제인데요. 머크는 바로 이 약이 제2의 키투르다가 될 거라고 믿고 사실상 모든 것을 건 겁니다. 그런데 베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두 번째 판이 이어졌죠. 이번엔 10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봐야겠죠. 이 돈으로는 크론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항암제에 이어서 이제는 면역학 분야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아주 명확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인 거죠. 자, 이게 바로 머크의 미래입니다. 정리해보면 심혈관 분야의 소타터셉트, 면역학 분야의 TL1A 억제제, 그리고 기존의 백신 강자였던 가다실의 뒤를 이을 캡백시브, 이 세 개의 기중으로 포스트 키트루다 시대를 버텨낼 삼각편대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지금 머크에 투자하는 것이 절벽을 넘어 비상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추락을 앞둔 위험한 함정일까요? 머크를 좋게 보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2028년까지 키트루다가 벌어다줄 현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소타셉트라는 확실한 희망도 있고요. 게다가 배당도 꾸준하고 동물약품 사업도 튼튼하잖아요.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이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수십조 원짜리 신약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게다가 정부가 계속 약값을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결국 신약 개발은 언제나 성공 아니면 실패, 거대한 도박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질문은 단 하나로 모아집니다. 머크가 회사의 운명을 걸고 시작한 이 거대한 도박은 2028년이라는 특허 절벽을 건너게 해줄 단단한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락하는 거인의 마지막 몸부림으로 역사에 기록될까요? 그 운명의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흘러나고 있습니다.